시장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또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이 재무와 관련된 이슈 때문인데요. 이 미 정치권의 채무 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면 시장에는 타격이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한도를 어떻게 증액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아직까지 2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직까지 조정 국면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먼저 전제 조건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1월 1일 날 스몰 딜 합의를 통해서 세수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은 세출을 얼마만큼 감소시키느냐라는 부분인데 최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66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 지출 삭감 조치에 대한 이제 논의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동 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국방비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반대로 비국방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연립 협상의 마무리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세출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대신에 부채 증액 한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끄는 그런 수순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들 논의가 쉽진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것이 2월 달까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부터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이것이 또 태동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좀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에서 그 재정 세수 측면과 이제 세출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세수 측면에서는 세금 자체가 너무 싸다라는 측면이고요. 20년 동안 거의 그 세금 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최근에 스몰 딜로 이제 세금 인상을 20년 만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이제 복지 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어떻게 줄이느냐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세수를 먼저 늘릴 것이냐 아니면 세출을 먼저 줄일 것이냐 측면인데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세출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세수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효과를 그런 쪽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측면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화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세 종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면을 보자면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렇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무려 70%에 이르고요. 그 실업률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업률이 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감세 종료로 인한 이제 소비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소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대략 1.4%포인트나 급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스몰 딜에서 금연세 2% 감면에 합의를 했지만은 그 효과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대략 0.4에서 0.6%포인트를 떨어뜨리는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성장률만 깎아내리는 효과보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소득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에 급여세 감면을 인정을 했고 그런 측면이 재정 안정성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제한 효과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미국 경제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감세 종료 조치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인지 지금 12월 소매 판매를 보자면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은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도 점차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
미국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게 이제 소매 판매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쪽에서는 적어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대략 미국 경제에서 거의 원래 이제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70%를 차지하지만은 기여율 측면에서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기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 경제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주택 경기였는데요.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소비 심리의 안정을 도모를 했고 그것이 개인 소비 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불확실성 요인인 재정 절벽 문제만 어느 정도 조화롭게 좀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심리 안정과 소비 지출이 적어도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은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경제 지표들에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그 미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고용 지표하고 경기 사이클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는 지금 월간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만 명을 넘어선다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만 명 내외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사이클 측면인데요. 도행 사이클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에 선행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강하게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 깊은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G2,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일 또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의 4분기 GDP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한 전년 동기 대비로 7.7에서 7.8%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기 대비로는 2%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 중국 경기 사이클은 3분기 저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4분기에 반등하고 1분기까지 다소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앞으로 다가올 이제 금년에 이제 올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가 어떻게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문제와 더불어서 중국 이슈까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